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요. 특검 연장 승인을 불허를 했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당도 어제보다는 지금 좀 전에 박지원 대표 인터뷰를 보니까 많이 입장이 좀 완화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황교안 대통령 권한에 대한 탄핵 추진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법적 절차에 임명된 권한대행을 탄핵한 데로서는 초헌법적인 발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들을 하겠다는 이 정치 공세로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왜 불가능하다고 보시죠? 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이 권한대행마저 이 탄핵이 된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이 국정마비, 국민적 혼란을 어떻게 야당이 책임질 건가. 또 이 황교안 대행의 결정은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고유 권한으로서 결정한 거거든요. 이것이 무슨 불법적이거나 초헌법적으로 황교안 대행이 결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검 연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 황교안 대행께서는 이 특검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고 예. 전국 안정을 위해서 이제는 검찰로 이관해야 됐다라는 취지로 특검 연장 승인을 불허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각 정당에서 받아서 이제 차후에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보고 또 상황을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우리 국회가요. 예. 지나친 입법권의 남용으로 해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상권 분리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예. 나아가서는 이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는 격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각 정당마다 마음에 안 들다고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아마 각 정당 검찰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당 검찰이요? 예, 이래서 이거는 곤란하다. 예. 이 사실 이번 특검법 한시법이지 않습니까? 예.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 한시법의 경우에 이제 시한이는 한시법이고 이것이 다 되면 검찰에서 이제 받아서 지속적으로 수사하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정당 검찰이라는 표현이 아주 참 재밌는데 어쨌든 시즌 2 지금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새 특검법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존에 있어서의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 특검 만능론이 나오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정치적인 상황이 특별한 경우에 예. 우리가 이번에 특검법을 여당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 특검이 이루어지고요. 네. 특별검사가 야당에만 추천이 됩니다. 여당은 개입도 안 하고요. 대통령이 그 중에서 결정을 한 경우잖아요. 예. 특별한 경우인데 이걸 우리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걸 수용했어요. 이번 특별한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특검의 결과가 야당의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마다 입맛에 맞는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당 특검이 될 거고 서로가 마음에 안 들면요 계속 이 국회 특검이 계속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검찰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라는 건지 이 사법적인 다 체계 속에 제도적인 틀 속에 있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대리인단. 요 얘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이 언행들이 지금 굉장히 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다음엔 세월호 같은 재난사고 안 날 것 같냐? 아니면 탄핵 인용되면 내란이 오고 기각되면 혁명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난무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인 독립성은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네. 헌재 결정에는 무조건 승복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2월 22일 날, 그래서 특별 기자회견이라는 성식을 빌어서 성명을 예. 발표했는데요. 그때 각 정당 대표와 대선 주자들에게, 제안한 게 있어요. 몇 가지를요. 예. 첫 번째는 헌재 결정을 압박하는 모든 행위와 발언을 금지하자. 두 번째는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도록 하자. 셋째는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자. 이런 성명을 발표하면서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국회에 모여서 국민 앞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을 서약하는 합동 서약식을 개최해서 제안까지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 그것을 압박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이러한 그 언행들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률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하지만 이런 얘기들 자꾸 내란, 혁명, 피 이런 단어들은 조금 그렇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예? 네, 이제 그런 용어들은 이제 적정하지 정서상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데요. 이제 그런 그 상황을 이제 피해 가야겠죠. 우리가 만들어서 절대 안 되고요. 예. 또 이 표현에 있어서도 좀 서로가 그 어느 쪽 대리인단이든 간에 절제된 언어 또 국민적인 그 감정에 이렇게 좀 나쁘게 선동하는 식의 이런 표현들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 이럴수록 우리가 차분하게 냉정하게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헌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네. 표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예.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물론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기자회견 하셔가지고 승복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들 여야 모두 막론하고, 이거는 지금 굉장히 첨예화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좀 정치가 나서서 좀 누그러뜨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네. 일환 아니겠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탄핵 심판 출석은 하지 않았지만 의견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서면이 국민만 위해서 일했다. 20년간 단 한 번도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았다. 그리고 선의로 한 일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어저께 대통령께서 서면 진술을 통해서 네. 제출한 걸 저도 봤는데 그 보면 이제 이 최순실 씨를 사적으로 생필품 등을 챙겨주는 사람이었고, 너무 많은 신뢰를 두고 경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다. 또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의미도 담아 있었고요. 예. 그렇지만 대통령직을 절대로 그 사익을 추구하는데 남용하지 않았고, 또 특정인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돕기 위해서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그 국회의원을 하시는 동안에 이 부정한 일이나 어떤 재산을 사적으로 축적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던 분이죠.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 이제 앞으로 헌재에서 그 여러 가지 최종 변론을 기초로 해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언제 나올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헌재의 결정.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헌재 재판관들께서 협의해서 결정하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원시철 의원께서는 지금 국방위원장 하셨죠, 그죠? 예전에. 네,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김정남의 암살 이후에 네. 북한의 핵 위협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데 상황 무기 위협은 얘기 안 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북한이요, 이 대량 살상 무기인 네. 그 핵과 생화학 무기의 그 고도화가 되어 있는 수준, 네. 발전 정도가 보면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사실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이 그 고모부인 장성택도 고사포로 처형을 하고, 네. 2013년인가요? 그렇게 하고, 또 이번에는 또 형인 김정남도 독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김정은 정권의 이 무모함과 잔인함 때문에 걱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처지가 아닌데, 그러한 김정은 정권의 지금 양손에는 예. 핵과 미사일 그리고 이 생화학무기라는 어마어마한 대량 살상무기가 우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제가 국방위원장 시절에요, 그 천안함 폭침에 이어서 연평도 포격을 하는 것을 봤어요.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연평도의 민가를 향해서 수백 발을 포격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언제 어디서 이 두 발이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걱정이라, 제가 이런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대량 살상 무기에 억제하는 일은 우리도 더 강력한 핵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국방위원장 시절 때부터 한국형 핵무장을 주장하고, 알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해야 된다.
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원유철 의원이었고